자, 오늘은 모프 기능하고 스피릿파이 두 가지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인데요. 매핑 소스는 구글이 최고입니다. 딴 거는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구글로 가셔서 구글로 가셔서 얼스맵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고해상도 제가 그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고해상도 이미지는 구글이 최고예요. 다른 서비스에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얼스라고 주고요. 저장이 됐으면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바로 맵이 들어갑니다. 얘한데도 얘는 지금 매핑 소스를 스페이컬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모프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미리 안 만들어도 돼요. 그 모프는 다른 3D 오브젝트의 모프라는 거는 이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변하는 게 모프입니다. 모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버텍스 수가 같아야 돼요. 버텍스 수가 같아야 되겠고 이 세그먼트가 많아야 좀 부드럽게 모프가 되겠죠? 버텍스 수 같게 만드는 건 뭐 껌이죠.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든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를 하면 안 되고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짜부시키면 돼요. 그냥 길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두 개는 버텍스 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웹소스를 찾아서 엄청난 그 해상도에 이건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겠죠. 해상도가 엄청나서 구글은 진짜 매핑 소스는 짱이에요. 자, 렌더링이 되고 있죠. 자, 모프라는 기능을 배우는데 사실은 이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그 얼굴이나 표정 이런 거 할 때 뭐 웃는 얼굴 만들고 화난 얼굴, 찡그린 얼굴 어떤 여러 개 머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핑 기능을 해서 얘가 얘로 더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 9가 되려면 세그먼트가 많은데 이 어떤 오브젝트를 9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스피어파이입니다. 스피어화 시키다 이런 뜻이죠. 여기 있죠? SPHERIFY 얘를 누르게 되면 얘는 당연히 9처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9처럼 바뀔 수밖에 없고 얘는 UVW 맵 모디파이어를 자 컨트롤 U 단축해줬죠. 스페리컬로 해야지 똑같은 기능이 똑같은 매핑 소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이건 뭐 더 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퍼센테이지고 박스를 더 키우면 크겠죠. 뭐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핏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좀 더 지구같게 하려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23.5도인지 8도인지. 그래서 뭐 얘가 로컬로 이렇게 축이 여기가 있나요? 박스다 보니까 축이 밑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로컬로 되면 되는 거죠. 뭐 퀄리티는 거의 완벽하고요. 자, 그러면 얘에서 모프를 줍니다. 모퍼를 줘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pick from scene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모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 로드 멀티플 타겟 이걸로 해서 한 방에 그냥 쭉 불러도 되고요. 한 개일 때는 그냥 여기 요걸로 해도 돼요. pick object from scene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서 퍼센트를 이렇게 높이면 9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모프가 일어나죠. 중간에 조금 다른 모양으로 했다. 너무 이게 심심하게 변한다 싶으시면 중간에 뭐 다른 모양으로 좀 변했다가 9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여기 하나를 이렇게 해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FFT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버텍스가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짓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버텍스가 변하지만 않으면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중간 단계를 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 버텍스 아니면 뭐 노이즈를 주든지, 예. 아니면 좀 더 박스 형태, 아니면 지금 이 스피리파이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또 없죠. 얘는 하나를 복사를 해서 스피리파이는 아예 없고 박스 모양으로 점점 가다가, 네, 중간 단계를 좀 주면 좋아요. 뭐 이렇게 가다가 네, 또 스피리파이는 뭐 필요가 없죠. 뭐 정사각형으로 갔다가 얘가 다시 노이즈 모디파이를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예. 버텍스 숫자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 뭐 이런 단계를 거치면, 네, 에서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딜리트 채널 하고요. 로드 멀티플레이에서 뭐 한 방에 이렇게 띡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들어가죠? 자, 얘는 얘인가 보네요. 자, 얘가 이름이 뭐죠? 얘가 박스 1이니까 박스 1이, 예, 순서대로 안 들어왔네요. 박스 1이 안 들어왔네. 네, 여기다가는 픽 오브젝트 프로시에서 여기다가는 박스 1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길게 하면 되죠. 애니메이션 버튼 켜서 뭐 이렇게 해서 얘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다 섞이면 중간 모양이 나와요. 얘 모양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박스 공사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고 싶다면 이제 가서 얘는, 예, 없어져야죠. 없어진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해야지. 없어지지 않으면 이 모양이 100% 나온 게 아니고 얘하고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게 원하지 않는다면, 예, 다시 원래대로 가고 이제 얘가 100%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시 그러니까 뭐 중간에 섞여도 상관없다면 그냥 마음껏 섞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갔다가 얘는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너무 다들 빨리 일어나게 했는데 드래그한 밑에 바가 생겨서 이렇게 밀면 조금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만 느려진 거니까 다시 요 밑에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하이드를 시키면 됩니다. 자, 스페리파이하고 모프를 썼을 경우, 자, 이렇게 됐던 애니가, 물론 카메라도 딱 다이나믹하게 바뀌면 더 멋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9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100프레임에서 딱 끝나버리니까 마지막을 볼 수가 없으니까 프레임을 200프레임 정도로 늘려서 9가 된 모습을 완전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9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얘가 스페리컬로 컨트롤 U 해서 얘가 스페리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박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꽁수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퍼시티 애니를 해서 재질에 하나가 딱 복사를 하나를 시키고, 예, 얘는 플래너가 이렇게, 박스나 뭐 플래너나 노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뒤로 가면, 네, 처음에만 얘가 있다가 플래너인 애가 있다가, 네, 얘는 뭐 하이드를 시키거나 비지빌리티 애니를 해도 되거든요.
프로퍼티스에서 비지빌리티 애니를 해도 돼요.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 이 비지빌리티 애니를 해도 됩니다. 근데 오토키가 요 자체는 지금 안 먹히죠. 오퍼시티 물론 애니를 해도 되는데요. 자,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자,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없어졌다가 나중에 나타나야 돼요. 한 20%부터 얘가 나타나야 되니까 오퍼시티 애니를 해도 되고 이런 거는 비지빌리티 애니가 편해요. 커브 에디터를 해서 비지빌리티 애니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였다가 싹 사라지는 거고, 오퍼시티는 어차피 커브 에디터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커브 에디터가 있고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비지빌리티 트랙이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박스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트에 가셔서 비지빌리티 트랙 애드 하시면 비지빌리티 트랙이 도프시트에서 해야 돼요. 네, 도프시트에서 커브 에디터에서 헤매고 있었죠. 네, 여기 지금 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엔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나와야 되고, 다음에 키 애드 키에서 요 프레임 정도에 틀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1.0하고 요 프레임서부터 없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프레임에 계속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얘는 키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커브 에디터로 가시면 선택해야지 나오고요. 네, 여기 비지빌리티가 생겼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 얘는 생겼다가 얘가 사라져야 되는 애니까 얘는 0을 주시면 돼요. 밸류 값을. 0을 주면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죠? 서서히 사라지는 게 뭐 상관없죠. 서서히 사라지면 되겠고. 얘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에디트에서 비지빌리티를 추가를 했으니까 2014 창 이 버그는 여전하군요. 비지빌리티는 추가가 됐으니까 도프시트 가서 이 비지빌리티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맥스 옛날 버전에는 그냥 한 개의 창에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얘는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비지빌리티 트랙에서 OK 누르면 여기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점에서 프레임에서 나오면 돼요. 그냥 비지빌리티가 여기 활성화된 데 여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죠. 프레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10프레임을 하죠. 10프레임. 근데 얘는 0프레임에서는 없다가 10프레임에 나와서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10프레임으로 아까 약속했으니까 얘도 10프레임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없어졌죠. 뷰포트에서. 얘도 여기가 10프레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자리에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Shift A로, Shift A가 단축키가 킥 얼라인이죠. 이렇게 얼라인 시키시면, 자, 처음에는 판때기 있는 애가 제대로 보이다가 바뀌었네요, 지금. 자, 얘는 플래너고, 노멀 얼라인. 갑자기 눈이 안 보이냐, 이렇게. 비슷하고. 여기 보이던 게 판때기다가, 이렇게 가서, 보이는 얘는 판때기가 아니고 스페리컬이어야 되죠. 얘는 지금 보이는 얘는 다른 오브젝트죠. 얘는
얘는 스페리컬이어야 되죠. 핏. 뭐라? 네. 박스 7. 네, 맞아요. 박스 7이, 예, 렌더링 해보면, 박스 7이 플래너 맞는데. 아, 박스 7이 처음에 안 보이는 애군요. 아주 삽질을 해라, 삽질을 해. 박스 7이 처음에 안 보이는 애니까, 얘는, 얘가 스페리컬이고요. 박스 2가 처음에 보이는 애니까 얘가 플래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했다가 9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나온 애는 9가 맞는 거예요. 얘가. 얘는 여기서 핏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나왔다가 이렇게 9가 딱 맞는 9가 생기는 거죠. 극지방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비지빌리티 애니를 하도 간만에 해봐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 카메라까지 바꾸면 훨씬 더 멋있게 되겠죠? 이렇게요. 아니면 그냥 중간 단계를 빼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가 그리고 이제 얘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28.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마지막까지 해서 로컬로 가서 싹 돌아주면 더 멋있겠죠? 네.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돼서 쭉 나오다가 얘가 싹 이렇게 돌겠죠. 도는 것도 여기에는 커브를 리니어로 바꾸면 좋겠죠? 네, 마지막에 이 오브젝트가 지금 박스 7이죠? 네, 박스 7이 로테이션이 지금 이렇게 베지어 형태로 되는 걸 리니어로 이렇게 하면 같은 속도로 돌겠고 지금 이 각도를 마이너스 455도 했는데 마이너스 한 900도로 넣어서 좀 더 빨리 돌게 자, 이렇게 해서 뉴스타이트 로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계속 돌게 하고 싶으면 이 프레임을 끝까지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박스가 모퍼로 해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스피러 파일을 이용하고 폴리건을 이용해서 축구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요. 공 자체를 만드는 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면 뭐 세상에 모델링하는 방법을 몇 개나 외우겠습니까? 절대 외워서는 안 되고 모델링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축구공하고 같이 제일 비슷한 히드라, 헤드라, 히드라 발음 다 맞습니다. 영국식 발음이나 미국식 발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덱 아이코스 얘가 축구공이랑 모양이 제일 비슷하고요. 여기서 지금 패밀리 파라미터 그래서 P 값을 움직여보고 Q 값을 움직여볼게요. P는 이런 모양이고 Q는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P를 맞춰야 되겠죠. 이건 스케일링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P를 뭐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 축구공이 이렇게 좀 큰 무늬하고 작은 무늬를 좀 있게 하는 게 좋아요. 모양이 다 똑같으면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매핑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을 줘서, 예, 3, 이 정도 좀 이렇게 큰 거하고 작은 게 이렇게 있어서 매핑할 때 편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꾼 다음에,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그냥 메시 스무스를 주면 면을 많이 주게 해서, 그리고 면을 편집을 해볼게요. 에디트 폴리로. 자, 편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면으로는 이 축구공 마크 모양으로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고, 엘리먼트로 하자니 또 선택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세그먼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줘야지만 스피릿 파일을 변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게 너무 피곤하죠. 이걸 익스트루드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다 선택해서 요 면대로 나오자고 익스트루드를 하자니, 뭐 로컬 로말로 하자니 아무 느낌 없이 튀어나오지도 않고요. 한계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각자 즉 바이폴리곤으로 하자니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로컬 로말로 하자니 지금 뭐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룹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룹으로 하면 뭐 한 방향으로 그냥 이루어지니까 이건 뭐 나오지도 않죠. 자, 그러면 각자의 오브젝트가 각자 떨어져서 나와야 되겠고, 일단. 그리고 이 면을 선택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브레이크를 시키면 돼요. 뭐 엣지를 브레이크를 하든지 얘를 버텍스를 브레이크, 엣지는 스플릿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전부 떨어진 이런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면을 선택하기 쉽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피릿 파일을 준다고 얘를 뭐 터보 스무스를 하나 주고요. 자, 이렇게 터보 스무스를 조금만 주고, 이렇게 조금만 주고 방금 배웠던 스피릿 파일을 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됐구나 하고 에디트 폴리를 줘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을 전체를 선택하면 이제 면이 얘 따로 아니에요. 이게 전부 엘리먼트는 따로따로일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면을 하면 이제 익스트루드가 제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끝에가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메시 스무스를 줬을 때 벌어져요. 자, 이거는 뭐 그룹 노말로 하시면 돼요. 그룹 노말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나오고 또 한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를, 여기 세그먼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메시 스무스를 줬을 때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가 보기가 싫죠. 이게 이렇게 벌어진다고, 구멍이. 네, 그래서 첫 방부터 세그먼트를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 스무스 여기서 세그먼트를 좀 안 벌어지게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알값만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거 뭐 스택을 합쳐도 상관없어요. 스택을 합쳐도 되고 뭐 살려놔도 되고. 역시 스피릿 파일, 배웠던 스피릿 파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그냥 스택 합쳐도 돼요. 안 합쳐도 되고. 본인 마음이에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에디트 폴리를 해서 이제는 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각자 다 뜯어진 면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헤이트가. 이거 하기 전에 메시 스무스 한 칸이나 두 칸 주고 보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보면서. 자, 이건 F4는 끄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보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살짝만 이렇게 주면 축구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매핑을 하려면 한 번 더 에디트 폴리를 주든지 뭐 메시 스무스를 주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셀렉트만 해도 돼요. 셀렉트가 훨씬 가벼우니까 폴리 셀렉트를 하셔도 돼요. 폴리 셀렉트. 선택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태치, 이 폴리곤으로 하게 되면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죠? 면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근데 엘리먼트 모드로 하면 디태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네. 지금 세그먼트가 너무 많으니까 1만 하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작은 거, 문이 이러면 이제 찾을 수 있죠. 좀 작은 거니까.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좀 작은 게 있죠. 네, 컨트롤 키로 작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작은 게 얘가 작네요. 안 그러면 이거 눈알 돌아가서 선택을 못 합니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좀 작은 육각형을 선택하면 정확하게 선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크기를 똑같이 해놓으면 답이 안 나와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헷갈립니다. 자, 됐죠? 그래서 면번호 1번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I 눌러서 면번호 2번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면번호 1번에는 멀티 서브 오젝트로 셋 넘버는 2개면 되고요. 면번호 1번에는 뭐 아까 선택한 게 작은 거였으니까 그게 검은색인 게 좋죠. 얘는 하얀색. 2번. 그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카피 하시고 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축구공이 모델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릿파이하고 모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걸 왜 했냐면요. 뭐 스피릿파이하고 모포 기능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기능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축구공 모델링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셔서 스피릿파이를 소개하는 김에 모프도 같이 소개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